나이가 들수록 삶은 느려지지만 대신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달려야 했지만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75세 이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는 시기에 여전히 오늘을 살아낼 힘을 가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사실 행복한 노후란 화려함이 아니라 평온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큰 집에 사는 것도 많은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오늘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75세가 넘어서도 혼자 밥을 차리고 천천히 걷고 작은 것에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한 노년 아닐까요? 올해 82세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속도를 늦춰가며 계속 걷지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걷는 걸 멈추면 인생도 멈춘다고 생각한다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75세에서 85세에 나타난다면 꼭 알아채야 할 행복한 노년의 신호 8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씩 보인다면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노년을 살아가고 계신 것이죠.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열리는 창문과 따뜻한 차 한 잔. 젊을 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런 순간들이 나이가 들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이하는 일, 부엌에서 천천히 차를 우려내며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 이런 작은 의식들이 모여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을 만듭니다. 건강이 조금씩 무너져도 마음은 더 단단해지는 신기한 시기가 바로 75세 이후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 법을 배우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중요한 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되죠. 몸이 말을 잘 듣지 않는 대신 마음은 더 유연해집니다. 예전에는 화가 났던 일들이 이제는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되고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거나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걱정은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지, 돈은 충분한지, 자식들은 잘 지내는지. 하지만 그 모든 걱정 속에서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부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8가지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징조가 여러분께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신호이지요. 만약 75세에서 85세에 나타난다면 훌륭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행복의 신호 중 하나는 머물 집이 나를 편안히 품어준다는 것인데요. 넓지 않아도 번듯하지 않아도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이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요양원이 아니더라도 편안한 나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요. 비바람을 막아주고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는 집의 안정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80대 이철수 어르신은 40년째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낡았지만 손때 묻은 가구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고 부엌 찬장을 열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눈 감고도 알 수 있죠. 이웃들도 오래 알고 지낸 분들이라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눕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가라는 자식들 말에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고요. 집이 편안하다는 건 단순히 건물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무엇을 두었는지 알고 화장실 가는 길을 외우지 않아도 되며 문 열고 들어서면 긴장이 풀리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계단이 없어서 다니기 편하고 햇빛이 잘 들어서 낮에 전등을 켜지 않아도 되고 난방이 잘 되어서 겨울에 춥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집이 나를 품어준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노년의 큰 신호입니다. 병원 갈 날이 줄고 몸이 조용히 버텨주는 감사함을 아는 것도 행복의 신호입니다. 75세가 넘으면 어디 한 군데 안 아픈 곳이 없다고들 하지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아프다거나 잠을 푹 잘 수 있었다거나 식사를 맛있게 했다는 작은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통증이 조금 덜한 날의 소중함을 알고 무리하지 않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밭일을 해도 끄떡 없었지만 이제는 1시간만 일해도 며칠을 쉬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지요. 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조금 덜 하면 내일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무리하면 일주일을 쉬어야 하니까요. 건강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을 먹고 있다면 정해진 시간에 빠뜨리지 않고 복용하고 정기검진 날짜는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이웃 할머니가 좋다는 약이나 TV에서 본 건강식품을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내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아플 땐 쉬고 괜찮을 땐 조금씩 움직이는 것. 이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고 빨래를 하는 것 같은 기본 생활을 스스로 해내는 힘은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누구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자립의 감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78세 최영수 어르신은 아내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밥을 지어봤다고 합니다. 60년 넘게 아내가 차려준 밥만 먹다가 혼자 남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처음에는 라면만 끓여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을 보내니 속이 쓰리고 기운이 없더랍니다. 그때부터 천천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밥 짓는 법부터 계란 후라이 하는 법까지. 서툴지만 조금씩 해낼 때마다 뿌듯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간단한 국도 끓이고 김치찌개도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해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을 배우고 널고 개는 것까지. 청소도 매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눈에 띄는 곳만이라도 쓸고 닦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들을 해내며 나는 아직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 동안 스스로 해낸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대단한 일입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가끔 전화 한 통으로 이어지는 인연이 있다는 건 큰 위안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잘 지내냐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노후 행복의 신호입니다. 매일 만나거나 긴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짧은 통화로 서로 건강한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아는 사람이 100명이어도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다면 외로운 것이고 단 한 명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든든한 것이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은 아파트 이웃일 수도 있고 복지관에서 만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83세 김영숙 어르신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친구와 통화합니다. 정확히 10시입니다. 둘 다 기억하기 쉽도록 정해둔 시간이죠. 통화는 길지 않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별일 없냐 물어보고 요즘 뭐 하며 지내냐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또 통화하자며 끊습니다. 이 짧은 통화가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만약 아직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먼저 전화를 거는 용기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쓸 돈과 안 쓸 돈을 구분할 줄 아는 노년의 경제 감각도 행복의 신호입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는데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젊을 때는 더 벌고 더 모으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얼마나 쓰지 않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지요. 꼭 필요한 것에는 아낌없이 쓰지만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포기합니다. TV 홈쇼핑에서 좋아 보여도
일단 하루 기다려보고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송금이나 계약은 반드시 공식 채널로 재확인하세요. 급하게 돈을 보내라는 전화는 일단 의심하고 자식에게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돈이 많지 않아도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할 수 있고 다음 달 관리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안정적인 노년입니다.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그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모아두면 갑자기 병원비가 나가거나 큰 지출이 생겼을 때 덜 당황합니다. 경제적 여유는 마음의 여유로 이어집니다. 노후의 행복에 의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루 10분에서 20분이라도 밖을 나가는 습관이 있다면 훌륭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 특권을 누리는 법을 아는 거죠. 빨리 가야 할 곳도 없고 늦으면 안 되는 약속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 햇빛을 쬐고 바람을 맞고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봄에는 개나리가 피고 여름에는 나무 그늘이 시원하고 가을에는 낙엽이 쌓이고 겨울에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이런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걷기가 힘들다면 집 앞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이웃과 가벼운 인사를 나눕니다.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진 만큼 보이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지나쳤던 풍경들이 이제는 천천히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가보세요. 문 밖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밖 햇살이나 국 한 그릇이나 TV 프로그램 하나에도 웃을 수 있는 마음. 불평보다 그래도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라면 이미 행복한 노년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젊을 때는 큰 기쁨을 찾아 헤맸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고맙고 잠자리가 편안한 게 감사하고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손자 손녀가 전화하면 기쁘고 친구가 안부를 물으면 반갑고 날씨가 좋으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하루가 됩니다. 웃음은 약입니다. 진짜로 약이지요.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으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혼자 있어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며 소리내어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진짜 기분이 나아집니다.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자꾸 하다 보면 얼굴 근육이 기억합니다. 웃는 얼굴은 다른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들고 나 자신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건강과 돈과 관계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평온함이 있다면 그게 바로 노후의 행복입니다.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도 오늘만큼은 살아있고 숨 쉬고 있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지만 평온은 현재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무사히 보낸 하루에 감사하고 내일도 이렇게 괜찮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모습 아닐까요? 앞서 행복의 신호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들이 보이진 않나요?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일을 피하게 될 때, 귀찮다는 핑계로 약속을 미루고 집에만 있으려 할 때, 이건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75세에서 85세의 나이에 옛날이 좋았지라는 말만 반복하며 오늘을 인정하지 못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추억을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현재를 부정한다면 오늘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이냐며
불평만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지치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과하게 기대기 시작할 때도 경계해야 합니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그들에게 내 인생 전체를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고 배우자도 같은 나이에 똑같이 힘듭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까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면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삶을 다시 정리해보라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처럼 마음도 신호를 보냅니다. 외롭다는 신호, 지친다는 신호,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 이걸 무작정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불안하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보건소나 경로당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정말 큰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75세에서 85세 이후에도 혼자서 이것들을 한다면 정말 멋지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것인데요. 미끄러운 욕실과 어두운 복도와 복잡한 전선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손길. 내가 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집을 안전하게 돌보는 모습이 곧게 선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낙상은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오래 걸리고 자신감까지 무너집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복도에는 센서 등을 달아서 밤에 일어나도 환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바닥에 깔린 전선은 정리하고 문턱은 가능하면 없애거나 표시를 해둡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두어서 의자에 올라갈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집을 둘러보며 위험한 곳을 찾아보세요. 넘어질 만한 곳은 없는지, 부딪힐 만한 모서리는 없는지. 작은 정리가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고 복지관에 문의하면 안전 점검을 도와주는 곳도 있습니다. 집이 안전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파도 속도를 늦추면서라도 계속 걷는 사람.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인생도 멈추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강한 노년을 살아갑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가장 좋은 운동인데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다음 날은 조금 더 멀리 가보고 그 다음 날은 또 조금 더 천천히 거리를 늘려갑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집 안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움직이는 습관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다가 숨이 차면 쉬었다 가면 됩니다. 벤치에 앉아 쉬다가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빨리 걸을 필요도 멀리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하루 이틀 못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에는 조금 더 걷고 여름과 겨울에는 시원하거나 따뜻한 시간을 골라 짧게 걷습니다. 계절에 맞춰 조절하면 1년 내내 걷기를 이어갈 수 있죠.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나에게 맞는 밥상을 차려보려는 마음. 건강을 위해 한 가지라도 신경 쓰려는 태도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것입니다. 매일 완벽한 식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영양은 챙겨야 합니다. 밥과 국과 반찬 하나면 충분합니다. 국은 많이 끓여서 나눠 먹고 반찬은 가게에서 사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라면이나 빵으로만 때우다 보면 몸이 망가집니다. 과일이나 우유 같은 간단한 것이라도 챙겨 먹으세요. 혼자 먹기 싫으면 경로당이나 복지관 무료 급식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함께 먹으면 밥맛도 나고 사람도 만나고 일석이조입니다. 배달 도시락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잘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힘든 관계는 천천히 내려놓고 편안한 사람들과 느슨하게 이어가는 지혜. 외롭지 않을 만큼 그러나 지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두기를 아는 사람이 편안한 노년을 보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도 정리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억지로 친하게 지내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불편한 사람은 멀리하고 편한 사람과 가볍게 만나면 됩니다. 자주 못 봐도 괜찮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만 나눠도 충분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고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괴롭지만
고독은 평화롭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도 나이가 주는 선물이지요. 그런가 하면 요양원과 방문 요양과 장기 요양보험 같은 제도를 미리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라도의 순간을 준비하는 사람은 막상 닥쳤을 때 덜 흔들리지요. 물론 요양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알아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급은 어떻게 받는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급하게 알아보느라 허둥대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에 가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도 있습니다.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와서 씻기고 식사 돕고 청소해 줍니다. 요양원에 가기 전에 이런 서비스를 먼저 알아보세요. 가능하면 집에서 오래 사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정보는 힘입니다.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앞으로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작은 실천법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절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차분히 하다 보면 모든 것을 할 줄 아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선 하루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우는 작은 의식입니다. 아침 먹고 나서 10분만 밖으로 나가보세요. 집 앞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면 습관이 됩니다. 걷다 보면 이웃도 만나고 날씨도 느끼고 계절도 알게 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오후에, 여름에는 시원한 아침에 걷습니다. 비 오는 날은 쉬어도 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안부를 나눌 한 사람 만들기도 중요합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한 명만 먼저 눌러보세요. 오랜만이라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상대방도 반가워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짧게 통화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긴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확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안의 안전을 가꾸는 작은 정리도 해보세요. 미끄럼 방지와 조명과 손잡이를 점검합니다. 욕실 바닥에 물기가 많으면 닦고, 복도가 어두우면 전등을 하나 더 달고,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입니다.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천천히 고쳐나가면 됩니다. 위험한 곳을 하나씩 없애갈 때마다 집이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하나는 꼭 남겨두세요. 화분에 물 주기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우편함 확인하기라든지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다 해주려고 해도 이건 내가 할게 하고 지키세요. 그 작은 일이 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오늘의 기쁨을 기록하는 짧은 문장도 좋습니다. 노트 한 줄이나 달력 한 칸에 메모를 남기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든지 국이 맛있었다든지 손자가 전화했다든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그때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힘들 때 그 기록들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싶어서 뭉클해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피어납니다. 무작정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온을 배우고 행복의 징조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죠. 사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하고 건강이 좋아도 마음이 지옥이면 괴롭습니다. 반대로 조금밖에 없어도 감사할 줄 알면 행복하고 몸이 아파도 마음이 평온하면 괜찮습니다. 75세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사랑할 줄 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멋진 노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천천히 걸으며 계절을 느끼고 작은 것에 웃을 수 있는 것, 혼자서도 생활을 해나가고 가끔 안부를 나눌 사람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행복한 노년의 신호입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여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의 선택권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전화할지, 어디를 걸을지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걸어가요. 서두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그저 천천히.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